장에서 K클래. 자, 오늘 110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K클래식과 칸타타에 대해서 우리 탁혜석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자, 탁 회장님 진행해 주시대요. 탁혜석 회장님 예, 보입니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K클래식 회장, 평론가 회장 탁계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기술 독립군에서 만들어줘서 영광입니다. 자, 근자에 우리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류, 예전에 배용준으로부터 시작한 한류가 이제는 전 세계 지구촌을 강타하는 태풍보다 더 강렬한 힘으로 우리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K클래식이란 말을 아주 생소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K클래식이 뭐냐, 또 칸타타가 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칸타타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K클래식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신데, 최근에 이제 이런 K클래식이 아주 널리 통용되면서 거의 클래식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용어처럼 쓰이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이 K클래식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 등록을 해서 지난 10년간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K클래식이라는 말을 문체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께서 K클래식은 K컬처의 정수다 하는 이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자, 그만큼 10년 동안 제가 눈만 뜨면 이 K클래식 브랜드를 알리고 K클래식의 어떤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K클래식이란 건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K팝은 대중음악이니까 이 대중음악이 언젠가는 새로운 변종, 변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대중음악은 이렇게 우리만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영국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이 팝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그 흐름을 타고 흘러가는 큰 물결이기 때문에 이 K-팝이 언젠가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제 그런 것에 착안해서 K 클래식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K 클래식이 뭐냐 나중에 물었을 때 결국 그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그 알맹이가 뭐냐? 그것이 바로 작품. 그래서 제가 이제 K 클래식 브랜드를 만든 직후부터 2012년부터 8작품의 칸타타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 사이에 오페라 4편과 가곡 30여 편의 가사도 썼죠. 칸타타 한강, 송 오브 아리랑, 조국의 혼, 달의 춤, 태동, 동방의 빛, 코리아 판타지, 훈민정음, 이런 곡들을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들과 만들었는데, 여기에 주도된 것은 국립합창단입니다. 국립합창단이 저한테 의뢰를 해서 위촉을 해서 만들었는데, 대개 이제 한 작품당 90분 정도 되고 예산은 1억 정도, 1억 원의 예산이 들여서 국립에서 만들어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올렸습니다. 그간 10년 동안에 이 작품들은 한 6, 70회 가까운 많은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합창계에서는 하나의 명곡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을 좀 올려주시고 있나요, 지금? 올려주시면, 아, 회장님, 지금 화면이 맞나요? 네. 화면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요. 예, 이제 보입니다. 이거 넘겨주시고, 쭉 넘겨서, 그 글을 보여주시면, 예, 그건 뭐 제 소개고, 그 다음 넘어가시고,
예, 그다음 그 K 글씨 무엇인가. 예, 거기에 제가 이제 설명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좀 설명을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겨주시고 쭉 넘겨보시면 그 이제 K 글씨 칸타타 공연 리스트가 나오죠. 다음에요.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작품들입니다. 한강, 송어바리랑, 조국의 혼, 달의 춤, 태동, 동방의 빛, 코리아 판타지, 훈민정음 이 8작품은 정말 칸타타라고 하는 양식이 들어온 이래 단군 이래로 이렇게 8작품을 만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국립합창단에 의해서 명곡으로 만들어져서 많이 공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칸타타를 어떻게 확산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넥스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게 이제 바로 옆에 그 보이는 것은 스페인의 밀레니엄 합창단이 우리 칸타타 송 오브 아리랑을 연주한 것입니다. 그 옆에는 또 이제 강릉시립 합창단. 다음요. 그렇게 해서 이 공연들이 전국에서 많이 공연되고 또 앞으로 이제 세계로 확산돼야 될 그런 점인데 그럼 칸타타란 게 뭐냐 이렇게 한번 궁금하니까 보여주시면 다음을 보여주세요. 칸타타라는 것은 이태리 말로 노래하다라는 칸타레에서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성서에서 텍스트를 성서의 텍스트를 가사로 만들어 가지고 합창곡으로 만드는 것이죠. 16, 17세기에 성행해서 최고의 작곡가는 바하입니다. 바하의 1732년, 1730년에 만든 커피 칸타타가 있는데 이 커피 칸타타라는 말을 듣고 우리나라에서 한 음료 회사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커피 칸타타라는 캔커피 상품을 내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칸타타를 만드느냐?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사람이 말로 하는 것을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는 많지만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말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감화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렬한 감동을 주는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칸타타라고 하는 성서에 있는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면 훨씬 더 종교적인 말로는 교회 말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칸타타가 굉장히 많이 성행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세속적인 칸타타, 뭐 농민의 노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국이라든지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지금 앞서 만든 8작품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속 칸타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도 윤희상, 윤영아, 김성태, 장일남, 이건용, 이영조 이런 1세대 작곡가들, 개척기의 작곡가들이 이런 칸타타를 많이 만들었는데 음악 하는 사람은 작곡가는 하나의 장르를 보면 마치 건축가가 땅을 보면 집을 짓고 싶은 거와 똑같이 이 소리 건축에 대한 그런 상상력이 떠오르기 때문에 서양의 이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칸타타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나라 작곡가들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60년대, 70년대 뭐 이런 때 상황이니까 너무 이제 열악하고 환경도 덜 돼 있고 합창도 부실하고 이래서 이분들이 한 번씩만 연주를 하고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 가면서 한동안 칸타타는 우리에서 잊혀져 버렸어요. 잊혀져 버렸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2011년부터 이 작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그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한동안 그 장르가 이렇게 바람처럼 성행됐다가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공연을 딱 1회만 하고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작곡가 분들은 이제 시대를 살다가 그냥 떠나버리시고 그래서 이 칸타타라는 장르가
언젠가 임준희 작곡가가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장이신데 그분이 이 한강을 가지고 서곡을 발표하는 것을 듣고 이건 한 서곡 오케스트라의 서곡을 딱 한강을 들으면서 이건 역사적인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역사의 면면이 흐르는 큰 흐름을 뚫고 온 우리 삶의 존재이고 우리 역사이고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그 컨텐츠다. 이것을 제가 발견해 가지고 제가 칸타타라고 한번 만들어 보자. 칸타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더니 작곡가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자, 그래서 그 칸타타 그러면 예산이 문제인데 우연히 세종문화회관의 공연본부장하고 세미나에서 만나가지고 디프리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 점심시간에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거 박계석 회장님, 네 좀 목소리가 좀 들리는데 그 화면은 꺼졌어요. 화면이 왜 자연적으로 꺼지는데요? 예, 다시 들어가야 되나? 예, 예. 예. 이거 이게 휴대폰으로 하면 배터리 부족일 겁니다. 아마 아니 소리만 낼 버튼이 거예요. 있는데 이게 그거를 뭐 비용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다시 아닙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냥 진행하세요. 아닙니다. 화면 끄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칸타타의 공연 본부장이 비용을 자기들이 충분히 되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운 좋게 첫 작품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근 3,000명의 관객을 해서 공연을 하게 돼서 매우 성공적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 그 성공적인 첫 공연 하나가 이렇게 칸타타의 역사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칸타타 한강이 공전에 히트를 하게 되고 관객들이 창작은 보통 청중을 모으기가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외환은행에서 어떻게 이 작품을 공연도 하기 전에 뉴스를 알아가지고 그 작품을 1억에 그냥 전부 차버렸어요. 그래서 관객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그 공연이 성공적으로 되니까 다음에 이제 국립합창단으로 이어져서 송 오브 아리랑 정구혼 이런 작품들이 쭉쭉쭉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타타라고 하는 것이 전 시대 작곡가들에게 작품을 공연을 하다가 한동안 이제 잊혀졌다가 그 장르가 새로 이제 부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칸타타가 그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이후에 이제 어, 이거 작품을 이제 그러면 어디다 활용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음악이 들어온 지 한 140년 되는데요. 서양 음악이 국악과 완전히 강 건너 딴 동네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악과 양악이 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음악 하는 사람들은 오직 서양 음악만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 회장에서 서양 음악의 분포도가 거의 95%가 넘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냐? 대학, 아카데미가 클래식을 이끄는 중심체였기 때문에 학교에 또 대학에 어떻게 하면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 대학에 잘 보여야 된다.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은 레퍼토리가 이렇게 좀 유연하지 못하고 레퍼토리가 유연하지를 못하고 획일화되는 그러한 시대 상황을 거쳐오면서 많은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교수가 되고 그러한 강한 힘에 의해서 클래식 한 사람은 클래식만 하고 국악 한 사람은 국악만 하고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걸어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발표가 95% 서양 음악만 하고 우리 창작은 작곡가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작곡가들의 작품이 발표되는 것은 그 개인적 노력이거나 약간의 지원에 의해서만이 공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 음악 문화의 흐름에서 볼 때 주도적인 게 클래식이 95%, 국악이 한 5%, 이제 이런 그 방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기술력이 점점 높아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콩쿠르에서 거의 지난 30년 동안 1000회 이상의 콩쿠르를 1등만 해서 1000명이 넘는 그런 콩쿠르의 최강국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제 능력, 예술 능력이 탁월했고 교육이 제대로 많이 잘 가르쳤고 또 80년대 90년대 성장 시대에 은하 없이 다 외국 유학을 가서 적어도 작게는 4, 5년 크게는 10년 15년 해서 박사를 따고 이렇게 해서 클래식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쪽에서 이제 80년 90년대 와서 한류가 흘러가면서 외국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우리도 이제는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 남의 것을 가지고 쓰는 것, 그건 뭐 당연히 기술도 배우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음악적 구조, 시스템, 음악사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배웠는데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수출을 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일어나는 것이 기업이나 산업에서의 하나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문화도 역시 자기 문화가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도 이런 것이 있다. 우리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우리나라는 충분한데 왜 국악을 좀 국악만 따로 있고 클래식은 또 서양 음악만 하는 클래식만 따로 있는가? 이러한데 이제 의문을 갖고 있다가 K-팝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의 젊은 아이들의 그러한 그 크리에이티브 열려 있는 창작 정신이 결국은 기득권의 이러한 문화의 구조에서 튀쳐나가는 무언가를 뚫어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평론가이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흐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이팝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는 또그 뭐 여러 가지 미국의 팝송도 많이 들었고 영국의 또그 재즈 도 많이 들었고 비틀즈 그다음 일본의 그런 팝 그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전개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문명적으로 이렇게 휙 돌아가는 하나의 한류의 어떤 그 태평양 물이 돌아가듯이 이게 대류가 흘러가듯이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니다. 그 대중음악은 또 다른 한 단계 도약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음악사에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K 클래식이라고 하는 K-팝의 반대말일 수도 있고 대칭되는 말일 수도 있는 K 클래식이란 말을 제가 그때 그걸 제 브랜드로 잡아가지고 자 이제는 서양의 충분한 기술력 테크닉적으로 작곡 능력적으로 연주 능력적으로 충분한 걸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국악 전통이라는 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믹스를 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서양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상품이 될 수 있고 그 독자적인 상품은 서양이 추구했던 미학적인 또는 그 시대 자기들도 역사와 정서를 담았듯이 우리의 역사, 찬란한 문화 이것이 이 융합한 국악과 양악이 만난 이 융합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상품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데 기합보다는 모국어, 자기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어, 직접적으로 리얼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칸타타다. 그냥 기하으로 듣는 것은 그 이미지나 그 구성 소리에서 우리가 상상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야 되는데 칸타타는 언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인 것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청중들이 들었을 때 훨씬 더 감동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환단고기를 몇 번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고 우리 전통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뭐 역사학자들은 역사 나름대로 뭐 책을 만들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역사를 다시 봐야 되겠다. 우리 역사에는 정말 보물다운 보물들이 너무 많고 이것이 결국 유럽이나 서구 문화에 지지 않는 우리의 탁월한 문화가 있다. 그것을 환단고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깊이 감명을 해서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첫 번째 작품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강입니다. 한강. 우리가 지하철로, 승용차로, 버스로 매일 그냥 지나가면서 한강이 넓다 이렇게 보지만 그 한강을 다시 보면 마포나루에 세워졌을 때부터 철교가 끊어지는 것부터 그 다음에 그 많은 역사가 그 면면이 흐르는 역사의 삶의 줄기 안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그 선조들의 피와 눈물이 땀이 그 한강에 흘러가고 있고 가까이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근대화의 그런 상징성도 거기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강을 이렇게 좋은 한강을 그냥 지나가면서 일상의 하나의 그냥 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작품화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스메타나의 몰다우 강은 알면서 우리의 한강의 노래가 하나 가슴에 점여드는 것이 없고 그저 옛날에 만든 한강수 타령 그 정도로 그 민요 가락 하나만 있느냐 이 양식화된 좀 세련된 서구인들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노래를 우리 역사의 그 보물들을 다시 가공하고 재해석해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작품이 한강입니다. 칸탄트 한강.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계속 공연이 되고 있고 그 한강이 송 오브 아리랑을 불렀는데 송 오브 아리랑은 2013년 우리 아리랑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국립합창단이 한강 칸타타와 같은 그런 작품을 써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거 얼마든지 쓰죠.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송 오브 아리랑이고 또 송 오브 아리랑 역시 공전의 히트를 했기 때문에 국립합창단에서 계속해서 저한테 위촉을 해서 나온 것이 그 다음에 박 회장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다음 해가 이제 2019년 3.1절 100주년이 된 겁니다. 이 3.1절 100주년이 왔는데 이 100주년이 뭐 우리 생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3.1절 100주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날에 국민합창단에서 선생님께서 어떤 대본을 써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서 제가 좀 고심을 해서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동방의 빛입니다. 이 동방의 빛은 당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역사가 쭉 흘러온 그런 우리 고스란히 우리 한국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것이 동방의 빛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아닉테이 코리아 한타지가 계속 그 친일 시비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좀 그런 그 부작용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있어서 또 코리아 만드신 지 안익태 선생께서 만든 지가 좀 오래됐고 또 우리가 세계로 나가려면 그때의 당시에 썼던 관현악법으로는
조금 그 부족한 면이 있다. 서양 음악사에 비춰볼 때 그 당시로서는 뭐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그런 작품이긴 하나 지금 기준에서 볼 때는 조금 이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코리아 판타지를 다시 한번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것이 오병희 작곡가의 코리아 판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우리 역사를 쭉 훑어서 보면서 한강, 송어발이랑 조국의 혼, 그래서 뭐 다 가봤어요. 이 아메리카 이 열도 한류산 열도를 타고 가는 그런 코리아 판타지는 이제 울산의 암각화에서 고래들을 보고 이 고래들이 항해를 해서 한류산 열도를 타고 다 갔던 그 흔적들이 지금도 뭐 멕시코 같은데 뭐 다 남아 있으니까 그 역사들을 공부하면서 고래가 이제 그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바다를 향해서 나갔던 그 위대한 힘, 저항, 불굴의 의지 이것을 코리아 판타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함각화까지 갔고 동방의 빛은 당군까지 갔고 또 조국의 호는 저기 우리 독립운동 그런 쪽으로 가봤고 송오발이라는 또 저기 멕시코 수수밭에서 일하던 그런 우리 민족의 노래 이런 걸 다 하고 나니까 혼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안각화 저기 그 선사시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역사를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역사를 내려오다 보니까 훈민정음이 눈에 딱 띄었어요. 훈민정음이. 이게 왜 이게 훈민정음을 내가 몰랐지? 훈민정음.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만든 그 책들을 다 사서 읽고 또 능이 있는데도 다 가보고 박물관도 가보고 그러면서 세종대왕의 그 위대한 이탈리아 피렌체 르네상스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이 위대한 왕이 여기에 계셨구나. 세종대왕에 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특히 키워드로 보자면 애민사상, 세종의 애민사상. 백성을 위해서 눈병을 알아가면서 오랜 시간 10년이 걸쳐서 문자를 만들었다. 백성을 위해서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눈을 알아가면서 눈병을 알아가면서 문자를 만들었다. 그 다음 하나는 장영실 등 과학 창제에 또 이런 왕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그 다음 하나는 또 음악적으로 평경 뭐 여러 가지 음률을 다 이렇게 잡아낼 정도로 굉장한 또 음악적 그 감성과 전문성을 가진 그런 세종대왕을 우리가 그냥 뭐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올려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가 되겠는가. 그래서 훈민정음을 통해서 이 문자가 문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더 이상이 없는 문자가 가장 강렬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명을 바꿀 수 있겠구나. 훈민정음을 가지고 세계를 바꿀 수 있겠구나. 어떻게 폭탄을 만든 노벨하고 문자를 만든 대왕하고 세종대왕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는가. 훈민정음을 만든 문자를 만든 건 전무후무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만들었다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반포한 날짜가 있고 그래서 그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 훈민정음 역사와 세종대왕의 그 위대하고 훌륭한 뜻을 제가 이것을 작품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슴이 설레이고 이런 것을 몇 개월 동안 묻어두면서 구상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상이 끝났을 때 국립합창단 지휘자에게 작곡가에게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처음에는 너무나 그것이 쉽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작업들이 전부 성공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1년여 준비를 해서 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올렸는데 아주 뭐 지금까지 만든 그 어떤 작품보다도 세종대왕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고 가장 널리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레퍼토리가 되겠다. 이것은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 합창 못지않게 전 세계로 확산시켜서 공연장이 있는 곳마다 이 훈민정음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훈민정음이 지금 세종학당 전 세계 지구촌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깔리고 있는 세종학당, 인도에서는 한글이 제1외국어로 들어갔고 그 비율이 지금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머지않아 영어를 따라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제가 확신을 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지난해 이제 훈민정음이 10월 달에 첫 발표가 되고 올해 5월 달에 예술의 전당에서 앙코르 공연이 있었습니다. 앙코르 공연이 있었고 그 다음 안동에서 있었고 오는 12월 달에 성남 아트센터, 제주 아트센터, 거제 문화회관, 또 순천 문화회관 한 달 사이에 지금 4번 공연이 추진되고 있고 지난달 9월 말에 한국문화축제, 문화부가 개최한 한국문화축제에 전야제에 훈민정음이 올라가고 드디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K-클래식이라는 용어를 자기들 영상에 제1번 순서로 K-클래식, K-팝, K-드라마, K-푸드, K-패션 이렇게 제1번의 K-클래식의 위치를 놓는 그러한 정립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훈민정음과 8개의 작품을 제가 K-클래식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이 전혀 하나도 저희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소리가 사무총장님 넘겨주세요. 화면. 제가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그거를 보고 있는데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작품이 이렇게 8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정말 우리 역사를 재해석하고 K-팝, BTS가 깔아놓은 그 대중 한류의 어마어마한 그 개척 우리를 알려놨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전부 그게 전부냐? K-팝하고 뭐 BTS가 전부냐? 아니다. 그건 우리 애들이 하는 거고 우리의 진짜는 이제 나간다. 이게 이제 제 K-클래식입니다. 애들이 한 것은 뭐 지구촌을 몇 번 흔들었을 만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깔아놓은데 이제 K-클래식이 나가는데 이것은 야외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극장,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이 있다면 베를린의 베를린 필홀,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의 뭐 최고의 세계 극장의 공연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작품들이 이제 지금 K-클래식에서 칸타타뿐만 아니라 그러한 작품들을 제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서양 음악의 경도가 너무나 지나치게 돼 있다 보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자체가 우리 것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구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또 음악가들이 구학을 알아야 돼요. 구학에 대해 악기를 또 알아야 되고 연주법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걸 손을 대는데 자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작품은 있어도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서양 음악도 했지만 국악에 익숙한 그런 지휘자들이 이걸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성공하려면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외국의 음악, 뭐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지만 그것과 이것을 실제로 해보면 이것이 훨씬 더 반응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음식으로 비유하면 스파게티나 피자를 매일 대접하는 거나 비프, 소고기를 매일 등심을 대접하는 거와 우리 된장국을 먹고
우리 를 먹는 것처럼 그래서 서양 음악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돼도 관객 기반이 아직도 미흡한 거예요. 표 사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표 사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하나가 될까 말까. 그 원인이 서양 음악만 주도한데 원인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이 공연들이 외국으로 우선 많이 나간 것 없이 우선 국내의 내수 시장부터 이렇게 이거를 쭉 많이 확산시켜야 되는데 이 작품 자체가 좀 사이즈가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쉽게 공연을 올리기 어려워요. 적어도 제대로 올리려면 7천만 원, 6천만 원, 6, 7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재정상, 지역의 합창단의 재정상 이것이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지금 12월 달에 4번 공연이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기업에게 이것을 소개를 해서 기업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 작품들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대중음악이 많이 기업의 상품적 기능을 해줬죠. 그러나 이제 3만 불이 넘어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수준이 올라갔고 지금 뭐 시내 보면 자동차가 뭐 벤츠나 뭐 아우디 같은 차가 거의 한 50%는 될 만큼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가 타냐? 나도 탄다. 이렇게 해서 막 그 어떤 그 업그레이드가 막 되고 있는데 이제 문화는 그러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욕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본다면서 문화가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자동차가 외제차가 많이 깔리듯이 이 클래식이 좀 있으면 금방 이제 들어옵니다. 엊그제 그 코로나 이후로 처음 제가 사우나를 한번 가보려고 사우나를 찾으니까 그동안 자주 가던 사우나가 다 사라졌어요. 뭐 교대 옆에 큰 뭐 보석 사우나도 있고 뭐 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그 찾은 것이 뭐냐면 옛날 목욕탕 수준의 자기 건물이 있는 그 작은 그 목욕탕 수준의 사우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보고 야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큰 것 양쪽으로 팽창하다 보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는구나. 이제 관광이 또 그렇죠. 관광이 중국 관광 뭐 이렇게 사우디 관광에서 엄청나게 해가지고 인프라를 다 깔아놨는데 그것이 어떤 위기가 딱 오니까 그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런 직면에 있고 또 지금 어제 들은 뉴스를 보니까 집 매매가 안 돼 버리니까 집을 둘러싼 부동산뿐만 아니라 도배하는 거, 그다음에 집을 이렇게 이삿짐 센터 이런 것도 연계 사업 쪽이 다 그냥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무조건 남에게 지원받아서 사이즈 키웠다가 위기가 오면 팍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저 혼자 뿌리로 살아서 지금 그 독립군 이 말이 저한테 너무너무 제가 독립군으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독립군이 새벽별을 보고 나올 때 독립군이 새벽별을 나올 때 처자식을 두고 독립운동 하러 나올 때 뭐 딴 생각이 있어서 아니다. 자기 오직 하나 그 신념을 위해서 그걸 가는 것이지 독립군이 뭐 딴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렇게 40년을 지금 오다가 케이크 레식을 자꾸 작품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면서도 제가 남에게 지원받고 이 뭐 사단법인 만들고 이런 것까지 제가 하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오로지 독립군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득을 저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독립군을 보면서 혁신이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번쩍 번개와 같이 이 독립군을 찾게 된 원인이 그겁니다. 혁신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인식이 너무 높고 설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혁신을 기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40년의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우리는 문화를 수입하던 단계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과 연주력을 갖고 있고 작곡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많은 60개가 되는 오케스트라 합창단, 2000개가 되는 민간 합창단 이런 게 많은데 그들이 95% 이상을 서양 음악만 이렇게 하고 우리 그쪽에서 관심을 덜 두니까 참 안타깝죠. 이게 더 맛있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멀리서 이렇게 그걸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공하는 방법은 상품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작품을 해서 베토벤의 합창을 했을 때보다 감동도 더 주고 수익성도 더 생겨버리면 이건 경쟁력을 갖는 거다. 실제로 제가 할 겁니다. 베토벤의 9 심포니 합창하고 저의 훈민정음이나 한강 칸타타의 마지막 곡을 같은 무대에 올려놓고 전 후반으로 올려놓고 소비자 평가를 해볼 거예요. 어느 것이 더 감동이 오더냐. 게임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방의 빛을 공연했을 때 네이버 생중계가 됐는데 거기에 댓글이 2,000개인가 3,000개가 걸리고 3,000개가 걸리고 좋아요 하트 쏜 게 60만 개가 하트가 떴어요. 어마어마한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EBS 방송에서 저를 초청해서 1시간 대화를 하는데 그 진행자가 묻는 거예요. 선생님 마지막 선생님 꿈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지구를 갖는 거다. 근데 명함에 지구본이 있지 않냐. 지구본. 난 이미 손에 지구를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구를 갖는 거다. 지구를 갖는 거다. 그게 지구를 갖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토벤하고 내가 맞짱뜨는 거야. 베토벤하고 내가 한번 붙어볼 거다. 베토벤 9 심포니가 전 세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봄, 신년이나 가을이나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올라가는 가장 위대한 곡인데 우리 곡도 훈민정음을 만드는지 동방의 빛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내가 한번 살아있는 생전에 이 작품을 전 지구촌에 내가 깔 거다. 깔아서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작품은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디로 어떤 식으로 출구가 나가야 되느냐. 상품은 만들어 놨는데 출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상품 같으면 이거 선적을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 루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제가 지휘자들에게 K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명예 지휘자 위축장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파라과이에 있는 그 지휘자 한 사람이 한국 지휘자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그 임무를 맡겨가지고 그 친구가 계속 지금 지휘자들을 소개해가지고 지금 37개국 106명의 K클래식 명예감독을 지금 위촉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어떤 지원이나 어떤 그거를 주면 그들이 우리 작품을 공연하게 되니까 그래서 문화부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이 100명의 지휘자를 우리 한국으로 데려오자. 서로 교류를 한 게 그렇지 않느냐. 서로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와라. 와서 여기 와서 된장국도 먹어보고 김치도 먹어보고 막걸리도 마셔보면서 아리랑도 듣고 경주도 가보고 화엄사도 가보고 이렇게 한국 문화를 먼저 체험을 시키고 그분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그들이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을 알면 한국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니까 그러면 한국 음악을 지휘하겠다. 자, 그런데 그것이 기업의 스폰서에 의해서 매년 100명이 온다고 가상을 하면 이거 지구촌이 BTS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꿈을 하나씩 실행했는데 문화부도 오케이 다 합시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던 중에 제가 키키 방송이라는 걸 만난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걸 전 세계에 어떻게 이걸 깔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걸 하느냐. 페이스북 제가 친구가 5,000명이 있고
유튜브를 해보니까 한 달에도 10명도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유튜브는 클래식하고 좋은 거하고는 안 맞아요. 좀 이상한 거, 좀 특이한 거, 뭐 먹방 같은 거 이런 건 잘 되고, 뭐 고양이 올리고 이런 건 잘 되는데 이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홍보가 필요하니까 제가 K클래식 뉴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올해 말에 이제 50만 명이 돌파하고 하루 2,5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신문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또 방송도 예전에 오래 했습니다. KBS에서 FM도 1시간짜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봤기 때문에 방송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다. 그래서 키키 방송을 가지고 키키 방송에 전 세계에 깔리는 거니까 지금 37개국의 100명의 지지자부터 깔고 하자. 해보자. 그러면 K클래식이 깔릴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한 게 키키 방송과 함께 떠나는 투어 여행이에요. 지방 투어를 하는 거예요. 전국을 명소, 그 다음에 절, 뭐 아주 좋은 곳, 맛집 이런 걸 딱 지도를 만들어 놓고 외국에다가 이제 이 37개국 100명의 지휘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비행기만 타고 오면 내가 먹고 자고 다 해줄게. 비행기만 타고 오면 먹고 자고 해줄 테니까 사람을 보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악회가 투어를 쭉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비행기 타고 오면 개런티 주는 건 아니고 개런티 주는 수준의 사람은 필요가 없고 그건 뭐 공연장에서 하고 그래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열흘 있다가 계속 연주도 하고 화엄사에서도 연주하고 제주도에서도 연주도 하고 그러면 거기 우리 지역 음악가들이 붙고 그럼 커피숍에서도 하고 그러면 하루에 그 사람들이 고급 호텔 쓰는 거 아니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면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열흘 있으면 10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팔아서 100만 원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하면 누구도 지원 없이도 선순환 생태계로 이것이 돌아가는 K클래식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다가 상대적으로 너희들도 그럼 우리 한번 초청해라. 이태리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우리하고 친구가 됐으니까 그럼 똑같은 조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 먹고 자고만 해달라. 그렇게 하면요. 99.9%의 사람들은 다 옵니다. 음악가에서 개런티 받는 사람은요. 몇 천만 명에 하나 정도 될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99.99%의 사람들이 K클래식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일반적인 정리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제주도 갔다 왔고 순천 갔다 오고 다음 주에 정읍을 가고 그래서 이달 말까지 총 지도를 다 만들 겁니다. 그런 후에 우리 작품들이 뜨고 성공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생기면 우리 독립군과 함께 독립군들의 개개의 분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고 그분들을 들을 때마다 와 저분 빨리 만나야지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저번에 상생에 대한 거 학교 폐교를 이용한 뭐 그런 거. 그래서 이 독립군이 아니고 독립군 연합이 되고 독립군 총사령관이 되고 함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문화 우리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저력으로 그런데 그게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작품을 통해서 예술의 전당에 기술 독립군 다 모이세요. 그래봐야 뭐 한 1000명이면 충분하죠. 그러면 초대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성남에서 4일날 공연이 있습니다. 4일날 성남 아트센터에서 국민정음이 올라가니까 독립군들 제가 다 초청하겠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비행기만 타고 오시면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천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제가 이제 꿈이 지금 보험가가 보험부가 됐잖아요. 이 보험부에 의해서 한글날은 무조건 국민정음을 다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고 3.1절은 동방의 빛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책화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 만드는 작업과 이것을 우리 모국어 예술 모국어법을 만들어서 국경일 적어도 국경일에는 우리 작품을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탁계석 회장님, 아주 감동적입니다.
우리 아이고, 그 홍익인간 그 환난고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적인 부분이 여기에 면면이 녹아져 있는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저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저는 아침 새벽에 환기 9219년 날짜 쓰는 것부터 전 사실은 시작을 하고 있기 네, 아이고, 때문에 사부님 굉장히 만났습니다. 감동적이고요. 네. 제가 조만간 그 타케석 회장님 사무실 한번 좀 방문을 드려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전부들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서는 지금 그냥 전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우리 기술독립군이 2019년 3월 1일 날 우리 기술독립선언을 탑골공원에서 했거든요. 그때 그렇습니까? 네. 그때 마침 이 동방의 빚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저도 오늘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우리 박수와 함께 타케석 회장님 우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